현화, 광,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서 과학이 뭘까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연과학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연현상. 자연은 인류 역사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가져다주고 풍운으로 성설도 가져다주고 지진이나 해일, 천재지변도 다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태양에서부터 생로병사에 이르기까지 관찰과 검증을 통해서 다 밝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이 마음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학이 발달한다고 육체는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지만 과연 내 마음의 고통과 번뇌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문명, 문임은 밝을 명. 살무문의가 가장 밝은 그 차원. 과학으로 인해서 문명이 밝아지면서 그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좋아졌죠. 저도 아마 예전 같으면 저 산 위에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인생이 60부터라면서요. 변화, 과학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서 물질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려서 엄마 따라서 언니 따라서 오빠 따라서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과수원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언니 오빠 친구들도 만나고 들에도 가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과학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 물질을 이용하고 부려쓰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 정신이거든요. 근데 물질은 사람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고 필요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질을 부려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돈의 기원을 보면 어떤 물질을 교환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주워다가 이렇게 서로 표시를 해서 주고받든지 아니면 조개 껍데기를 서로 주고받든지 이렇게 시작된 그 화폐가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되세요? 화폐가 물질 위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세력에 끌려 살다 보니까 물질을 이용하고 부려쓰고 해야 될 사람의 정신인데 그 사람의 정신이 계속 쇠약하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서 저 지하에서부터 저 우주 끝까지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적, 영적 스승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입니다. 근데 너무 정보가 많아서 안목이 없으면 어떤 게 바른 가르침인지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AI.
뉴스에서 김주아 앵커 얼굴을 딱 만들어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김주아 앵커하고 구별이 되던가요? 인간의 존재의 본래 모습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교도님들의 정신은 건강하신가요? 몸이 건강하다 그 말은 아프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정신이 건강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교전에서 보면 마음이 고요한 것이 정신입니다. 고요하지 못한 이유는 분별성과 주착심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정신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 뭐 숨을 쉬고 손을 들였다 내렸다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제가 살이 빠지니까 교도님들이 요가를 하라 해서 저도 요가를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이죠. 그럼 마음에서 하는 일은 뭐 생각이나 반응이나 감정 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몸에서 하는 일하고 마음에서 하는 일이 구별이 되나요? 아니,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다 안 보면 그 감정도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 반응이든 의식의 반응이든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좋아하고 어떤 일은 싫어하죠. 제가 교도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아는 일인데요. 어떤 우리 다 각자 모임 있잖아요. 모임. 근데 이 모임을 진행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여기다 끼어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모임을 끼우고 싶어서 막 따라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쳐내려고 노력을 해요. 좋으면 좋은 감정을, 싫으면 싫은 감정을 계속 달고 살잖아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쓰는 거는 자신을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거나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기계화되고 노동 생산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계 보조자로 전락하고 정체성은 상실, 물질만 따라가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이니까 대종사님은 물질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질 즉 정신. 물질과 정신은 몸과 그 의식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물질과 정신이 딱 달라붙어서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거의왕은 물과 우유를 딱 섞어 놓으면 물은 마시지 않고 그 우유만 먹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고 들을 때 물질을 따라가느냐 정신을 따라가느냐, 처음 시작은 똑같다고 본다면 아주 방향이 달라서 물질만 따라가면 계속 끝도 없이 그 정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정신을 돌이키면 보고 듣는데 고요하고 텅 비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을 따라가면서 언젠가는 정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라냐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 일기를 쓰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그 텅 빈 자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보면 보는 데 끌리고 들으면 듣는 데 끌리고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마음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무슨 훈련을 나서 정신을 챙기면 그 일은 해결을 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해결이 되죠. 근데 경계가 그 하나로 끝나나요? 이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경계가 오고 경계가 오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경계 체험을 한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신입니다. 정신은 고요하고 뚜렷한 것이니까, 뚜렷하다는 것은 정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뚜렷하다가 아니잖아요. 깨닫지 않으면 정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고요한 것일까요? 내 몸이 있는데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질과 정신은 딱 달라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다 있는데 고요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그 말은 나를 따라가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인데 분별하는 나를 쓰니까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물질에 묶이게 되면 정신은 사라지고 물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물질이 우주 만유가 그대로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래요.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은 이 정신 위에 드러나는 것인데 물질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를 못해서 물질에 끌려가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물질을 움직일 수가 없고 물질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니까 고통스럽죠. 보면 저걸 사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못 가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 교도님은 저한테 오면 이렇게 말해요. 주식이 떨어져서 죽을 맛이랍니다. 그럼 제가 냅둬요. 언젠가 또 오르겠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주식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구만. 물질을 따라가면 생각이고 고통입니다. 물질을 따라가지 않으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정신 차립시다.